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집중해서 85페이지.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부분을 거듭 이 부자빠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첫 직장 생활 했을 때만 해도 만약에 이 글을 읽었을 때 느낌이 어때요? 뭐라? 하면서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한 10년 이상 직장 생활 해보고 나니까 이 글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사람 말이 맞다 틀리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걸 가지고, 단기적인 수단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의 해결 솔루션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늘 답답함이 느껴졌던 게 그것 때문인 건 아닌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제 얘기했듯이 84페이지에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에 지배당하느냐, 유체이탈을 해서 저 감정을 어떻게 잘 활용하지? 라고 감정이란 걸 생각하면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정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길은 없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와요.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 두 생각을 어떤 일이든지 좀 갖다 붙여 보시면 여러분이 감정에 그냥 쑥 나도 모르게 쑥 빠지는 거에서 조금 지렛대 역할을 한다. 86페이지 파란 박스 보시면 감정이 고조됐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지능은 떨어진다.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사실. 감정이 고조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찰떡같이 판단하지만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판단하는 것은 거의 지능이 떨어진 상태고 예를 들어 우리가 성인인데 초등학생 수준의 판단을 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감정을 활용하는 건 뭡니다. 뭐다? 두 가지 다른 길은 없을까?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뭘까? 그럼 감정 안에 쑥 빠져 있을 때는 어떤 질문을 하냐? 난 연봉을 올려받아야 돼. 난 이 직장이 안정적이야. 뭐 요런 등등. 뭐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지. 뭐 요 위에 있는 요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87페이지. 당신이 급여의 필요성을 빨리 잊을수록 회사를 다니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직장 생활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럼 짧고 굵게 해서 100년을 커버해도 되죠. 그런데 그럴 수 없어. 왜? 모든 직장은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월급은 인플레이션 적용, 물가 상승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00년 삶에 30년 생활한 그걸 가지고는 어 100년짜리 솔루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급의 필요성을 빨리 줄수록 어른이 된 뒤에 좀 쉬운 삶, 편한 삶.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나이가 50이 됐는데,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그러면 60이 됐으면 그때부터 좀 뭔가 삶이 녹록해져야 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녹록하지 않아. 그런 이유는 뭐다? 우리가 급여의 필요성을 빨리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쓰고 뭐 해라? 무보수로 일해라. 머리를 쓰라가 더 중요하겠죠? 머리를 쓰고 뭐 해라? 무보수로 일해라. 자, 그래서 당신이 예를 들면 그 돈이 주는 그 안락함, 이꼴 두려움이죠. 저 돈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 저 돈이라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저 돈이면 이거 할 수 있는데 저 돈이면 우리 아이 당장 요거 해줄 수 있고, 나는 뭐 당장 요거 할 수 있고, 이런 카드값,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욕심에 대해서 당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즉, 무보수로 일할 수 있다면, 맨 밑에 뭐가 보이냐? 기회가 보인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앞에 늘 기회는 존재하는데 그 기회를 내가 기회로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밑에 항상 돈과 안정, 돈의 안정을 찾기 때문에 기회를 보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앞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회가
기회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다? 여전히 당신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무급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부자빠의 테스트 두 번째가 뭐다? 무급으로 일하는 거죠. 근데 실제 무급으로 로보트와 마이크가 일을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8페이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어떤 게 보여요? 만화책을 버리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앞에도 10센트씩 받으면서 일했다 안 했다? 했어요. 아주 적은 노동 착취에 해당하는 돈이지만 10센트를 받으면서 일을 할 때는 똑같이 만화책을 버렸던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 무보수로 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였던 거예요. 뭐가? 만화책을 그냥 버리는 것을 봅니다. 89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또 제안도 합니다. 본인이. 그 만화책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까 이제 아빠가 계속 뭐 써랬어요? 머리 쓰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머리 써서 뭘 만듭니까? 만화책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10센트씩. 그 아이들은 만화책을 사는 것보다 이 만화책 도서관에 와가지고, 그죠? 읽으면 훨씬 저렴해지는 거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10센트씩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본인들, 로버트와 마이크는 만화책 도서관을 열었어요. 근데, 짜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마이크와 나는 석 달 동안 일주일에 평균 9.5달러를 벌었다. 자, 부자 아빠가 맨 마지막으로 가장 심장을 두근반 세근반 뛰게 했던 제한이 시간당 5달러였어요. 기억하죠? 시간당 5달러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머리를 써서 보이지 않았던 기회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당 2배를 벌게 됐다는 말입니다. 시간당. 그리고 이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없다? 더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난 만큼 누구 돈이다? 마이크와 로버트 돈인 거죠. 이해되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엄청 저는 강조하거든요. 소유권. 자, 90페이지. 본인 머리로 써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본인한테 있다. 이 부자 아빠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소속돼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90페이지. 무보수로 일한 덕분에 우리는 상상력, 보이지 않는 거, 상상력을 동원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자, 무엇보다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직접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의 사업체가 저절로 돈을 벌도록 했다는 것이다. 즉,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한 셈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이렇게 썸머리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냥 무조건 읽게 합니다. 무조건 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다 핵심이거든요. 앞의 내용을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썸머리 파란색 부분을 읽게 하면 내가 의도한 대로 다 이해합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그래서 반드시 읽게 한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챕터 2. 왜 당신은 금융지식을 배워야 하는가? 자, 파란색 보면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를 모으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자, 제가 질문할게요. 어, 지금까지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자, 개인차가 있을 뿐이에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돈을 안 번 사람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20년 동안 번 돈 다 어디 갔노? 다 어디 갔어요? 어, 다 어디 갔어, 그죠? 왜? 내가 모으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 어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안 벌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돈을 벌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노? 모르겠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돈을 버는 데는 금융 지식이 짜다리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모으는 데는 금융 지식에 따라서 완전히 승패가 갈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의 직격탄이기 때문에 그렇다. 104페이지. 자, 우리 자산은 스스로 불어날 만큼 충분히 많다는 거예요. 기요사키가. 자기는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한 시점이 언제냐? 자산이 스스로 불어날 타이밍. 자산이 스스로 불어날 타이밍. 음. 자, 뭐 이런 예시 들어볼까요? 뭐 이게 예시가 좋더라고.
자, 1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조가 있어요. 매일 1억씩 10년을 썼어요. 매일 1억씩. 그러면 내가 오늘 1억 썼어? 그런데 내일도 1억 써야 돼. 3일째도 1억 써야 돼. 4일째도 1억 써야 돼. 5일째도 1억 써야 돼. 근데 5일째 도대체 1억 쓸 데가 없어. 그래서 5천만 원밖에 못 썼어. 그러면 그 다음날 1억 5천을 써야 돼. 그렇게 10년 동안 1억을 썼어.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돈 1억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내가 1조. 내가 1조를 모았어, 예를 들어. 그런데 매일 1억씩 썼어, 10년 동안. 그러고 나서 내 통장에 1조가 얼마가 돼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얼마가 돼 있어요? 1조 2천억이 돼 있죠. 이 말이 이해가 돼요? 1조 2천억이 돼 있거든요. 나 돈 썼는데 이때까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산이, 그죠? 호박이 굴러가지고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타이밍이 되면 내가 아무리 써도, 그죠? 자산은 불어납니다. 우리가 그 경계점을 못 넘어가서 그렇죠. 예를 들어. 자, 그래서 이 기호사키, 이 부자 아빠는, 아니, 기호사키는 자산이 스스로 불어날 타이밍에 은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오랫동안 꾸준히 물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물을 줄 필요가 없다. 뿌리가 땅속 깊숙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그 나무를 심은 이유, 그늘을 제공받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쫙 자라서, 그죠? 나에게 그늘을 제공한다. 그게 뭐다? 자산이라고 표현한다면, 돈나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계속 자기가 뿌리를 뻗어서 스스로 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레슨 1을 정확하게 당신이 이해하고 나면 가장 많은 질문, 당신도 아마 나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어떻게 하면 돼요와 비례하게 거의 비슷하게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100%, 100%. 그래서 저는 이때 그럼 아이 비즈니스 스쿨 하시면 되죠. 아이 금융 시작하면 되죠. 어, 제가 그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라고 합니다. 그냥 똑같이 진행하면 돼요. 그 워크북이 다 있거든요. 똑같이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당장 아이 주식 딱 만들고, 이 앞에 이거 안 했네. 잠깐만요. 깜빡했다. 그 마이크가 두 번째 통과도 하죠. 그래서 만화도서관을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91페이지에 이제 마이크가 기호사키하고 마이크가 1번, 2번 다 통과했을 때 저는 이 사람한테 이 책을 통해서 뭘 해요? 프로포즈해요. 나는 당신에게 부자 엄마가 아니가 이렇게 물어요. 그죠? 내가 여자니까. 제가 지금 당신한테 온 게 기요사키에게 부자 아빠가 있듯이 당신에게 내가 부자 엄마이지 않냐. 그죠? 지금은 금융을 얘기하니까 부자 책을 풀어주니까 부자 엄마이지 않냐. 부자 엄마인 나도 당신을 테스트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테스트해야 근데 테스트는 아주 심플하다. 이 시간을 지키는 거. 내가 당신 근데 두 번 연속 어떤 이유든 두 번 연속 늦거나 지각하거나 결석 테스트 불통 안 온다. 난 안 온다. 이렇게 딱 얘기를 때려요. 이때. 어. 그러면 딱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사실 자기들은 좀 구매가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신 차리고 엄청 시간 약속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두 번째 프로포즈. 이 얘기 정확하게 시간 확보에 대한 얘기 정확하게 하고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그런데 나는 어쨌든 니한테 왜 왔을까? 내가 당신한테 왜 왔을까? 나는 사업가고 자 기요사키의 부자아빠처럼 나는 사업가다. 그래서 뭐다? 나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 아무나한테 내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 한 3개 정도 있죠. 무조건 1, 2, 3. 워크북도 보면 다 1, 2, 3로 돼 있거든요. 1, 2, 3 정리법. 어떤 사람에게 비슷한 얘기를 3개를 내가 짚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내 말에 뭐한다? 설득당한다. 그게 3의 법칙이잖아요. 1, 2, 3.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런 장점을 받고 당신의 이런 장점을 받고 이런 장점을 또 1, 2, 3 3개 뭐라도 끄집어내서 내가 탁탁탁 이런 이유로 내가 당신에게 먼저 책을 읽자고 제안한 것이다.
난 내 안목이 틀린 적이 없다. 난 당신의 굉장히 가능성 있게 본다.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도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 나랑 이 책을 완전히 잘 뗐으면 좋겠고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그렇게 프로포즈 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들어가서 요 부분 읽어주고 자 104페이지 다시 넘어갈게요. 자 104페이지 박스에 있는 거 엄청 중요한 별표 10,000개짜리 스토리거든요. 별표 10,000개짜리 이거 갖다 붙일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비즈니스로도 갖다 붙이게 많고 갖다 붙이게 많아. 자 읽어볼게요. 1924년 미국의 위대한 사회 지도자들 부유한 사업가들 그때 당시 제일 잘 나갔던 애들 다 모았어. 그래서 만찬을 열었어요. 세계 최대 민간 철강 회사 사장인 찰스 수압, 세계 최대 공공사업체를 이끌던 사무엘 인설, 세계 최대 가스회사 하워드 홉스, 세계 최대 뭐 난리가 났어요. 세계 최대 다 모았어. 그런데 딱 25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슈왑은 오랫동안 빌린 돈으로 살다가 무일푼으로 죽고 인설은 외국에서 가난하게 죽음을 마주하고 크루거와 코트는 무일푼으로 죽고 홉스는 미치광이가 됐고 히트니 엘버트는 감옥에 가 있고 횡령 뭐 이런 것들로 감옥에 가 있고 프레이저와 리버모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25년. 이게 이제 엄청난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 예를 들어서 뉴트리라이트 100주년, 그러니까 90주년, 뉴트리라이트 90주년 프로모션도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강력한 아이템이 90년, 이거 꼴랑 25년 지나도 이런 변수가 생기는데 90년 얘기해도 되고, 그죠? 전에 우리 스폰서님 프로모션 하기도 하고, 그죠? 25년 넘었잖아요, 이 길들임이. 이해돼요? 요런 거 프로모션, 그러니까 뭐 갖다 붙이고 다 갖다 붙이면 돼요. 한국 아메 얘기해도 되고 20원이 넘었잖아. 글로벌 아메 얘기도 되고 막 갖다 붙이고 다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25년이 지나서 이렇게 급락한 25년 동안 지속 성장한 그리고 존재하는 뭐 이런 거 막 갖다 붙여서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금융이니까. 자, 2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대공황이 발생했다. 대공황.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IMF 멀쩡했던 기업들도 다 뭐 팔려나가고 엉망이 됐던 그런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경제적 기복을 겪게 된다. 반드시 경제적 기복을 겪게 된다. 뭐 때문일까요? 자, 뭐 때문일까요? 요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나라가 태평성대야. 나라가 너무 막 좋은 CEO,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든 뭐가 나라가 태평성대야. 나라가 태평성대면요, 국민은 100% 약해져요. 의식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별거 안 해도 돈을 벌거든요. 별거 안 해도. 태평성대면. 그쵸? 별거 안 해도 돈을 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 예를 들면 쉽게 말하 열심히 안 하니까 도전 안 하니까 태평성대니까 적당히 해도 돈을 버니까 국가의 힘이 약해져 안 약해져요? 당연히 약해지죠. 그럼 국가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국민이 살기 어려워.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일했음에도 수입이 굉장히 없어지죠. 적게 벌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힘이 국민들이 이제 의식이 쫙 높아지기 시작해요. 자, 이런 주기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평균 10년에 경제 불황 호황을 겪는다, 안 겪는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겪어요. 전 세계가 다 겪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 기복을 반드시 겪게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인 교육의 별표만 개, 교육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당신이 불황이든 호황이든 당신의 경제가 호황이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교육. 교육은 뭔데? 모르는 거 알게 되는 거. 늘 깨닫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 내 모름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과 훈련은 다르죠. 교육. 그래서 이때 또 우리 시스템 프로모션 합니다, 저는. 이걸 드리면 얼마나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또 프로모션 합니다. 자, 맨 밑에 금융 지식이 없다면 돈은 얼마 안 가서 100% 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으는가다. 자, 예시 들어볼게. 복권 당첨자들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가 또다시 빈털터리가 된다. 이런 거 너무 많잖아. 바짝하는 운동선수들, 바짝하는 연예인들 엄청나게 뭐 돈을 벌지만 결국 노숙자 신세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내가 가질 관리 능력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고 굉장히 중요하다. 쭉 밑에 보시면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자, 108페이지. 그래서 얼마나 당신이 금융 지식의 베이스, 금융 교육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작동 원리, 금융 지식에 의해서 자, 지금부터 레슨해야 될 것이 뭔데? 1번, 내가 금융 지식, 당신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 1번, 뭐라고 합니까?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뭘 사라? 자산을 사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산과 부채를 알고 뭘 사라? 자산을 사라. 당신은 지금까지 뭘 샀는지 한번 잘 봐라. 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딱 하나만, 금융 지식 하나로 100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딱 하나의 금융 지식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커버하는 딱 하나의 레슨이 있다. 유일무일. 유일무일. 그것이 뭐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 뭐야? 그것만 알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 박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한다. 자, 부자들은 자산만 취득한다. 부자들은 자산만 취득한다. 그런데 가난한 거나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착각한다. 자,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자산이 뭔지 알고 자산만 그것만 쌓기만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산이 뭔지 물어보면 또 말을 못 하겠어. 자, 그래서 111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산이나 부채를 규정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다. 단어가 아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박주희가 빌딩 샀대. 박주희 빌딩 주인 됐대. 100층짜리, 100층 너무 심했나? 10층짜리, 10층짜리 빌딩 샀단다.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빌딩 주인 됐대. 저 앞에 저 빌딩 박주희 거야. 그러면 빡 1번으로 드는 느낌이야. 부자네. 빌딩 샀다니까, 내가. 그 부자네. 그죠? 그런 생각이 1번으로 든다. 내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전혀 모른다. 그런 게 있는 것조차 모른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홀릭하게 만든다. 어. 저 요트 박주일 거야. 부자네. 느낌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옥수 잘 사는 것 같다. 요트도 있단다. 뭐 예를 들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규정하는 것은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단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자산을 규정하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뭐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다. 그래서 그 단어 뒤에 있는 숫자를 읽지 못하면 자산인지 밑바닥에 구멍 뚫린인지 부채인지 분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단어만 듣고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어. 내가 LCT 산다니까? 내가 타워 팰리스 산다니까? 내가 강남에 뭐 어디 있다니까? 아무 의미 없다. 그 뒤에 숫자. 그러니까 그 말을 내가 요동될 필요가 있다 없다? 마음의 흔들림이 1도 있을 필요 없다. 내보다 더 거지일 수 있다. 강남 거지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알려고 하셔야 된다. 응. 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숫자를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112페이지 이제부터 이제 엄청 중요한 얘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프로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자,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돈을 버는 문제예요. 수입과 지출. 이건 돈을 버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로 짜다리 우리가 말할 게 없어. 그냥 돈을 버는 문제니까. 밑에 대차표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차표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관리하는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를 체육이라고 하는 걸로 단어를 바꾼다면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돈을 버는 문제는 수영이고 돈을 관리하는 영역은 역도예요. 예를 들면 그 같은 거예요. 그 역도 하다가 수영할 수 있어요, 역도 선수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 체육이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돈이라고 하는 건 같지만 역도하고 수영이라고 완전히 뭐 수영하고 테니스라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돈 이렇게 그냥 돈을 그냥 돈 이렇게 해버리니까 항상 우리가 가난했다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고민을 가지고 있다, 뭐 가난하다고 자꾸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경제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위에 돈을 버는 문제에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어요. 자, 이 대차표에도 이 대차표에 돈이 관리하는 문제에서는 이때부터 뭐가 필요하다? 금융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지식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 아빠는 엄청 심플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나가는 거. 자, 114페이지. 재정적으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숫자든 단어든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이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단어에 홀릭되어 있거나 숫자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네, 인정하면 된다. 자, 이때부터 또 중요한 그래프죠. 요까지 하면 되겠다. 그죠? 가난한 사람의 현금 패턴은 뭐예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요게 딱 초등학생이죠. 엄마가 10,000원 줬어. 뭐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8,000원 썼어. 2,000원 남았어. 와, 2,000원 남았다. 이거. 그죠? 머리를 쓸 필요가 1도 없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거.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죠. 제일 문제가 우리가 중산층이잖아요. 중산층 그래프를 보면 결국 밑에 대차표를 손으로 딱 가리면 대차표를 손으로 가리세요. 대차표를 손으로 가리면 가난한 사람의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그죠? 수입에서 지출로 끝나버리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난 달라. 난 가난하지 않아. 난 중산층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이제 중산층의 가장 큰 금융 지식이 없어서 그죠? 부채를 사면서 자산을 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채를 사면서 자산을 샀다고 생각하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자의 현금 패턴은 어디다? 1번 임금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어디서 나온다? 자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산에서. 아까 기요사키가 언제 은퇴했다고 했죠? 자산이 스스로 돈을 불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죠? 손났다는 거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모든 지출이 그 잉여분으로 가능해질 때 그러면 내가 가난한 사람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든 중산층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예요? 부자의 현금 흐름 패턴을 지향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앞에 두 가지 패턴 사이에 이 그래프 안에는 없어요. 사이에 베스트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부자의 현금 패턴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베스트 현금 패턴이 워크북에 나와 있어요. 워크북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뒤에 이 워크북에 해야 되는 얘기가 쭉쭉쭉 있는데 요까지만 갈게요. 118페이지. 당신이 중산층의 현금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부자의 현금 패턴 아직 안 가지고 있을 거니까 가난한 자의 현금 패턴이 있는 부자의 현금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118페이지 당신에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뜻밖의 현금. 유산을 상속받거나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임금 인상되거나 복권에 당첨됐어. 그러면 당신은 이제 부자의 현금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돈이 생겼어. 그러면 지금 나의 현금 패턴은 중산층의 현금 패턴이지만 어쩌다가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나는 이제 부자의 현금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별표 만개치세요. 가속화할 뿐이다. 중산층의 패턴을 이렇게 가속화한다. 이해돼요?
기존에 내가 월급으로 살 땐 요런 현금 패턴이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똑같은 현금 패턴을 10배속을 하게 된다. 이걸 이해시켜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신이 공부하지 않으면, 교육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돼요? 나를 지속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나랑 계속 책을 안 읽으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에 계속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너의 현금 패턴은 거기서 가속화될 뿐이지, 다른 현금 패턴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정확하게 짚어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